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장은 또 처음 보는 거죠. 네, 또 그 공매도 금지한 부분을 또 이제 금융위기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준 사태도 참 주식 오래 할 일입니다. 예, 이런 어떤 이벤트도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일요일 날 단행된 거는 참 이례적이고요. 그만큼 오늘 이제 각종 뉴스 통해서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들을 되돌리고 정비 재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좀 삼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매도 쇼커버는 굉장히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사도 이뤄질 것이고, 뭐 소급 적용하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밝혔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위태로운 어떤 공매도 어떤 잔고 많은 어떤 종목들은 오늘 뭐 대폭적인 급등 그리고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 심리인데요. 뭐 공매도 쇼커버가 이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겠고 또 이제 그걸 탔깃한 그런 약점을 또 타깃하는 단기 수급이 또 그런 종목에 더 강력하게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낙폭과대하고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이제 상승하는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오늘 1차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세밀하게 전략을 가져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여러 어떤 종목들의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5.6%. 와, 거래대금 15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래대금 수준인데요. 15조 원 수준으로 이제 지수가 5.6% 상승을 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상승의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런 어떤 명분적인 제공까지 더해지면서 또 금리라든지 고용의 지표까지도 증시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지난 주 후반에 이제 프레임이 잡히면서 결국은 우호적인 수급이 뭐 대거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띄워줬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이제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7,100억, 기관이 2,200억, 도합 이제 거의 1조 원 가까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오늘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인 순매도인데요. 결국 이제 어떤 수급이 적극적이냐가 그 연속성을 말해주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적극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공매도 쇼커버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누적 잔고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확실히 좀 보여줬다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 740 종목, 하락 종목수 150 종목에서 뭐 압도적인 어떤 상승 종목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증시는 7.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6% 이상 상승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중단되는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거래대금 11조, 상승률 대비해서는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거 그냥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이제 쇼커버 성격의 수급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 1200 종목, 하락 종목수가 300여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수도 그래도 뭐 적은 건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 약세 구간에서 견조하게 받쳐줬던 종목들은 되려 이제 빠졌는데요. 빠지거나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오늘은 자금의 쏠림이 좀 펼쳐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리고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던 주요한 어떤 종목들 있죠. 특히 이제 뭐 카카오 계열사들이든지
또 포스코 계열사들, 뭐 이런 기업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증시에서도 이제 4,800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요건 역시 이제 그 공매도 청산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은 62억 정도 순매도, 또 선물 쪽에서도 7,400 계약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 예수금이 45조, 조금 줄었어요. 증시에 대한 어떤 뭐 다소간의 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걸까요? 신용융자잔고는 16조 7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반대매매성 물량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더 이제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제 지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뭐 오르긴 했습니다. 니케이 홍콩도 2%대, 대만 상해도 한 1% 내외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한국 증시만큼은 아니죠. 한국 증시의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이제 급등을 펼쳤고요. 오늘 이제 주요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모습들을 띄워줬습니다. 이게 추세 반전의 패턴인데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차트적인 어떤 요소, 뭐 일반적인 요소긴 해요. 아일랜드 갭이죠. 예, 이게 추세 전환될 때, 이게 고점에서 이제 이런 형식이 나타나면 추세 하락으로 빠지는 이제 경향, 확률이 높은데요.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는 시그널로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이게 지수와 또 그 시총 큰 기업들에서 동시에 나와주면 그 확률 자체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패턴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추세 전환의 어떤 패턴, 갭을 이제 아일랜드 갭을 형성하는 이런 패턴들은 네, 이건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요 패턴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요 보시면 아일랜드 갭을 통해서 추세 전환의 어떤 패턴의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의 이런 이제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된다면 지수 하락기에 그 빠지지 않았던 그런 업종의 이제 그 주도 업종으로 부상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당시에 2차전지 업종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성의 어떤 패턴이 지수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제 지수 하락기에 어떤 업종이 안 빠지고 정배열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었느냐를 볼 때 차후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에 대한 힌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명분도 필요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실적과 또 IRA 이제 법안의 모멘텀이 결국은 2차전지 업종을 부상시키는 명분으로 제공됐고, 그런 모습이 이제 지수에서 나타났고 그 업종에서 나타났고 그런 명분에서 나타났죠.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지수 빠지는 구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평선을 지지를 받아줬고 지수보다 훨씬 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뭐 오늘 2차전지 업종보다는 더 오른 건 아니지만 중기평선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정배열의 어떤 흐름들, 저점을 높이는 패턴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주도 업종으로의 확실한 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약세 흐름 장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직전 저점대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직전 저점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냈고 오늘 이제 지수가 20% 급등했어요. 지수가. 이거는 뭐 이런 광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도하게 떨어졌죠. 과매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떨어진 거는 과매도권이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좀 작용했고 정말
이제 그 불법 공매도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 빠지는 흐름들, 또 개인들의 이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여기에 집중화되면서 이런 어떤 과대 낙폭 또 과매도권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되돌려지는 흐름이 급속도로 펼쳐졌는데, 거기에 그냥 뭐랄까요, 더 이제 뭐 기름을 붓는 어떤 시기, 공매도 이제 금리, 아니 공매도 금지 이제 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까지도 이제 완전히 여기 이제 부합되는 흐름으로 이제 전개시키면서 결국은 지수 자체가, 업종 지수 자체가 2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총 100조짜리의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이 장중에 이제 보시면 24%까지 급등하는, 이제 종가는 22% 급등인데요. 이거는 보기 좀 힘든 광경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잘 기록으로 또 이제 복기를 통해서 잘 남겨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저점대를 깨지 않고 그 이상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다가 공매도 금지 이제 부분에 반응하는 흐름으로 21선 돌파, 61선 돌파까지 한 번에 이뤄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고, 역시나 이제 오늘 공매도 쇼커버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32만 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결국 이제 이런 급등까지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수급 정도로 확연하게 이제 돌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센티로 상승이 움직인 거죠. 공매도 쇼커버와 함께 이런 종목에 연속적으로 더 공매도 이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수급을 직결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들이 굉장히 즐비하고, 지수의 그 아일랜드 갭으로 추세 전환의 패턴들, 또 이제 이런 업종에서 대표주들의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속적으로 나온 기사들 보면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 1시간 넘게 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와, 이 긴급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좀 이게 굉장히 심각했구나. 거기서 이제 아마 금융위에서도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100여 개 종목이 무방비로 불법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금지하는 게 이제 불가피했다라고 검사해 보니까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다. 불법 안 저지르면 외국계 이제 그쪽에서는 그냥 바보인 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외국인의 놀이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시장이 야, 이게 국제 그 투기 자본의 그냥 놀이터, 봉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야, 한국 시장 가면 그냥 우리가 불법 저질러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 이게 그냥 보편화됐다는 거죠. 하여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문제 등 부작용과 한계를, 부작용이 있죠. 당연히 외국계 자본이 이제 또 나가는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는 뭐 선진국 증시 지수에도 편입되기 좀 어려운 어떤, 하지만 그런 한계나 이제 뭐 부작용보다는 이 지금 불법이 만연한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부작용이,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거죠. 폐해가. 그래서 이거 한번 잡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에선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전면 금지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또 실태 점검 등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난해 이후 공매도 검사 조사를 해보니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고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 불법이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적정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환경이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보면 적정가격 형성에 기여하는 전제하에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차입 공매도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차입하지 않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저지른 그런 공매도가 만연하고 보편화됐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 이상이 100개가 아니라 100여 개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위적으로 그냥 다 때렸다는 건데요. 무방비로 이제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표심 잡기가 아니냐, 이거 뭐 표심, 뭐 총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정을 해서 증시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는 게 일단은 이제 가장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치용이다, 뭐 아니다, 그 여부는 뭐 불필요합니다. 지금 논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런 걸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선진국 편입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계속적으로 그냥 뭐 불법이 그냥 만연해지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저도 이제 계속 뭐 체크해드리고 분석해드렸지만, 야, 주도 업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그냥 한 방에 2달 안짝으로 빠지는 거는, 이거는 이례적이고 희한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불법이 저질러서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은 딱 긴축으로 제한시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건 무조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위에서도 이제 검사를 해보니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죠. 표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무시무시한데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고 뭐 유리가 다 깨져 있었다.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지금 스스로 여기서도 이제 인정한 셈이죠. 이걸 왜 지금에서 하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한 이제 내용인데요. 2차전지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이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이제 뭐 직전 고점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냈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군이 이제 당연히 강세를 낼 수밖에 없었고, 2차전지가 대표적이었죠.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제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등 이 벤치마킹 구성 2차전지주로 쇼커버링성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띄었고요. 급등했죠. 완전히 뭐 상한가 가는 모습들. 또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했고, 오늘 종근당이요. 1.7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주는 모습을 띄워줬고, 최근에 낙폭과대주 카카오 계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낙폭이 좀 과대했고, 또 뭐 이제 펀더멘털적인 어떤 부분 이하적으로 과매도하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았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계열 기업들도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낙폭과 함께 같이 좀 빠졌던 것들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줬고, 로봇 섹터도 최근에 이제 뭐 고점 대비 낙폭이 컸고, 친환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낙폭과 대한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가 오늘 뭐 굉장히 강했는데요. 바이오 업종도 강하긴 했지만 바이오 업종의 흐름도 이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걸로 봅니다. 계속 눌리는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요. 뭐 금리 환경도 이제 변화되고 있고, 뭐 매크로 환경이 변화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가장 큰 뭐랄까 좀 피해를 봤던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들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높을 거라 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이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은요. 이 공매도 전면 금지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전략에서는 그 롱숏 전략과 롱과 숏을 이제 동시에 잡고 이제 뭐
조금 이제 매수할 거, 이제 과대한 거, 이런 거 이제 같이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막혀버리면 요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의 어떤 거래대금 매수가 현재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장세가 좀 어떻게 되면 보통 이제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사태 때 이럴 때 이제 그 공매도 이제 금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화 장세가 보통 많이 펼쳐집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 일반 개인보다는요, 개인의 어떤 큰 손들이 매집형으로 이제 좀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경향을 띱니다. 뭐 이번에도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외국인의 쇼커버 때문에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띌 텐데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있죠. 뭐 중소형 종목이든, 이제 뭐 코스피 150, 아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더라도 꽤나 큰 덩치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도 이제 그 개인 쪽에서의 어떤 큰 손들이 굉장히 이제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풍제약 같은 것들이 30배씩 급등하고,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30배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 거예요. 공매도가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투자 전략에서 롱숏과 해지성 거래 전략이 현물 시장에서 이제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주식 선물이 상장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뭐 주식 선물이 이제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정적인 부분이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이 쇼커버 때문에 이 덩치 있는 기업들의 이 쇼커버성 상승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쇼커버 이후에 이제 장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전 코로나 장세 때 그때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공매도가 불가능하니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테마나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게 좀 대표적이 될 텐데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생각보다 시세가 되게 세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출현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공산이 매우 클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 선호 업종 종목의 경우 상승의 명분이 주어진다면 시세의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거나 그 상승의 폭이 평소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막혀 각도를 높인 시세 분출령에 가격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 큰손 주체들의 테마성 시세 견인 테마 종목들이 연초에 좀 나타날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연말에는 뭐 양도세 회피 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정적 이유로 인해서 시세 분출시킬 것들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락 되고 나서 연초 부근에서 보통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입니다. 올해 초에는 이제 AI 쪽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펼쳐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의 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발생될 걸로 봅니다. 이런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국면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일단은 지금 이제 쇼커버성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쇼커버성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쪽에서 공매도 잔고하고 대차 잔고가 좀 높은, 대차 잔고라는 이제 공매도 치기 전에 이제 빌린 그 비율이 이제
잔고죠. 예, 빌린 주식들이죠. 그래서 빌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칠지 말지 이제 대기하는 건데, 올라오면 뭐 치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펼쳐질 거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는 공매도 비중이 높고 또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종목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살생부가, 예, 이제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첸,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드렸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HLB 또 셀트리온, 이제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죠. HLB 2,700억, 셀트리온이 5,100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비중적으로는 작지만 그래도 870억이나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비중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770억 정도 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증했어요. 예, 임상 발표 앞두고서 이것도 불법 공매가 굉장히 붙은 거죠. 그래서 비중은 1.8%, 금액은 833억입니다. 이것도 급속도로 공매도 청산이 이뤄질 공산이 크죠. 에비엘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4% 정도, 5% 정도, 300억, 500억 정도. 엔케믹스가 꽤나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287억 정도. 알테오젠도 500억 정도 되고요. SK 바이오팜이 금액적으로 커요. 1008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970억이고요. 대차잔고도 2000억대예요. 예, 알테존도 여전히 이제 대차잔고가 2,9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대차잔고 자체가 셀트리온은 1조 6천억이 된다는 측면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의 수급과 쇼 커버링성 수급들이 같이 동시에 이제 붙는 현상 속에서 이게 빠지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다음으로는 이제 당연히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청산, 이 살생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좀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 및 공매도 잔고 비율입니다. HLB, 휴메시스, NK맥스, 레고캠 바이오, 박셀바이오, 네이처셀, HLB 생명과 ABL 바이오, 메지온 이런 종목 순으로 굉장히 높죠. 평균 2.8% 정도 됩니다. 코스피 쪽에 이제 그 종목들도 신풍제약 이런 것들, 쇼커버링성으로 이제 또 단기 급등할 여지는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쪽에서 이제 타겟팅되는, 청산에 타겟팅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보유를 롱텀으로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을 여기에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 또 이제 한미약품도 여기에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여기에 좀 포함시키면 적절한 이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잘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으로도 굉장히 세게 올라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코스닥 150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의 어떤 차익 공매도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역으로 부메랑처럼 이제 그들의 이제 목을 죄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작년 이렇게 기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치솟는 공매도 잔고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건 최근에 급증했어요. 최근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청산될 여지가 높을 거라 보여지고요. 유한여행도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매우 좋고 또 이제 가치적으로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공매도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리꽂아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좀 어떻게 보면 좀
잡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뭐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급증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뭐 비율적으로는 낮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요거에 대한 어떤 쇼커버 흐름들을 보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업종별로 보면 일단 오늘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HPSP라든지 ISC,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공매도 잔고가 좀 높은 수준이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어제 체크해드렸지만 공매도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기업인데요. 역시나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확실하게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괜찮은 흐름들을 오늘 좀 보여줬고, 또 이제 워닝 IPS 같은 기업들도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흐름들 자체는 다소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줬다 보여지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완연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 엔솔이 시총 100조짜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저도 뭐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22% 급등, 포스코홀딩스 19% 급등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상한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한가. 이런 20조, 30조짜리의 기업들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제 가격 불문으로 지금 쇼커버가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도 13% 급등으로 낙폭과 대한 흐름들을 되돌리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도했던 측면에서 오늘 뭐 카카오도 8%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또 포스코 계열의 이제 낙폭과됐던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데 동참을 했고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에서 낙폭 과대했던 그런 종목군이죠. 금연 같은 기업도 상한가, 또 LNF도 25%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이제 역시나 카카오 계열사로 11% 급등을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11%,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 바이오 쪽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높은 기업들이 급등했고, SK하이테크놀리지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또 HLB가 이제 그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가장 공매도가 비중이 큰 기업이죠. 그래서 시총 대비 그래서 14%의 급등을 만드는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뭐 다 급등이고요. 뭐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쇼커버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로봇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14%,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14% 급등으로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일 듯한데요. SK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세게 돌았습니다. 2,300억, LG엔솔 1,500억, 삼성전자 1,300억, SK이노베이션 450억,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낙폭과대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320억, SKC도 300억, 카카오뱅크 200억대, LG전자, LG노텍도 200억 내외에, 삼성전자, 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LT디스플레이도 1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DX, 에코프로 800억, 700억대, 레인보우도 240억대. 위메이더 같은 기업이 이제 오늘 뭐 게임 업종의 주요 종목들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역시나 11%, 160억 정도 들어왔고요. 레고캠바이오, 바이오 쪽에 이제 공매도 잔고 높은 기업들, ISC, 엔캠 같은 경우도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주전자재료도 16%, 공매도 잔고가 좀 높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칩스앤미디어, 파크시스템스, 네페스,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메디톡스도 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요.
오늘 수급의 구도는 뭐 공매도 쇼커버가 주도했고 또 단기 수급들이 그런 타깃된 청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에 타깃이 되면서 더 급등을 만드는 흐름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청산과 단기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결국은 지금 공매도 쇼커버성과 또 단기 수급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많은 지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너무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어떤 시각보다는 적절한 지점에서는 저항을 받는 어떤 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아까 이제 그 지수 어떤 흐름들 여러 가지 어떤 아일랜드 갭 뭐 패턴 현상들 체크드렸지만 그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는 거는 지금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도 업종임을 좀 인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 또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걸 구분해서 전략에 좀 참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공매도 살생부는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잘 체크해드려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